안녕하세요, 팬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이렇게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으로 이어지더라도 예전처럼 긴 하락장으로 진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만 잘 한다면 다시 한번 큰 수익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의 경우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장기 추세선을 이탈할 경우 매물대가 쌓여있는 47,000달러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열린다 라고 알려드렸었죠. 물론 지난 영상을 보시고 추세 이탈 시 절반 정도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호화폐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손절하기엔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선 홀딩 유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2017년도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단 단기적인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존버가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추세를 이탈해서 추천드린 전략대로 투자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재매수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일단 이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50% 정도는 매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50%는 매물대의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이 자리마저도 이탈하는지 확인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고요. 2차 매수 구간에 대해선 다음 영상들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제 존버하게 되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항상 이렇게 공포 단계에 있을 때마다 이럴 때마다 매수했더라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이렇게 극단적 공포 단계에 있는 이런 자리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하기 매력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 종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닌 이유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초록색 선인 62평선의 지지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62평선의 지지를 받을 때마다 다시 반등했다는 점에서 아직 시즌 종료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자리는 추가 상승 전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최근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아마 미국도 내년 상반기엔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주봉 차트로 봤을 때 62평선을 이탈한다면 이때처럼 긴 하락장 혹은 30% 이상의 단기적인 큰 하락을 걱정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62평선을 이탈해서 202평선 부근으로 하락할 경우엔 오히려 이런 자리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굳이 시즌 종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즌 종료인지 아닌지 집착하는 것보단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당분간은 오늘 알려드린 전략대로 접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반등해 줄 경우 다시 원래 가격대로 회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깨지 않았던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 빗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빗썸부터 알려드리게 되면, 일단 예전에 추천드렸던 디비전과 밀리미터가 반등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이 아로하나 토큰이 단기 투자로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론 해당 코인 관련으로 좋다 안 좋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하는 동안 아로하나 토큰은 이전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오히려 상승해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지라인 부근에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대가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로하나 토큰이 단기적으로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8,000원대까지만 상승해 줄지 아니면 13,000원대까지 상승해 줄지는 모르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30-40% 정도는 단기 수익이 가능해 보이고요. 리스크 관리는 5,400원으로 짧게 가져간다면 크게 부담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추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로하나 토큰에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디비전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매수 구간 대비 3배 정도 상승한 이런 자리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드렸었고, 나머지 절반은 바이낸스 상장을 목표로 홀딩하실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물론 이번에 디비전이 탑 10 플레이어 안에 들지 못하면서 직상장 기회를 놓친 것은 사실이지만 꼭 여기서 우승하지 않더라도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낸스 상장을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도 디비전에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이낸스 상장 그리고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비전의 경우 나머지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밀리미터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락쇄경 패턴을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NFC 관련으로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의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믹스만큼의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추세 전환 후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밀리미터도 계속해서 홀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목표가의 경우 좀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장기 상승 추세를 이탈할 경우 이런 자리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빗썸에 있는 알트코인까지 알아보았고요. 앞으로 업비트나 코인원, 바이낸스 등 다양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꾸준히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